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1일 뉴스 소크라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의 특기 만화에서도 한국이 맹추격입니다. 국제면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한국 언론인의 저서 내용을 발췌해 구성한 칼럼인데요. 일본의 특기인 만화 분야에서도 한국의 추격이 매섭다는 내용이군요. 일본 누리꾼들의 긍정 부정 반응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 언론인 김경철 씨가 최근 펴낸 새 저서가 화제다. 한국인들은 징용공이나 종군 위안부 등 과거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한국관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IT 강국이었던 것이다. 세계 최첨단 IT 대선, IT 기반 위에서 구사한 한류와 K-팝, K-방역의 최전방 등 일본인이 모르는 놀라운 한국의 세계가 그려져 있다. 일본이 가장 자신했던 문화 콘텐츠인 만화도 한국이 일본을 맹추격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자. 최근 한류 콘텐츠에서 특히 주목받는 분야가 웹툰이다. 웹과 만화를 뜻하는 카툰이 합쳐진 주어로 인터넷에 연재되는 코믹을 가리킨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오랫동안 일본의 전매 특허였지만 웹툰이 꼽힌 것은 한국에서였다. 카카오 그룹에 따르면 카카오의 웹툰 플랫폼 피코마는 세계 최대 만화 시장인 일본에서 2021년 7,227억 원, 약 722억 엔의 연간 거래액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이다. 2016년 서비스 개시 이후 누적 거래액도 1조 3천억 원, 약 1,300억 엔을 돌파했다. 피코마는 2022년 3월 프랑스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앞으로는 유럽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일본에서 라인 만화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은 피코마와 함께 한국의 양대 플랫폼이다. 일본 시장에서 피코마의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전 세계에서 월 1,000억 원, 약 100억 엔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웹툰은 PC통신의 전성기인 1990년대 후반에 탄생했다. 만화를 스캔한 단순 방식에서 점차 인터넷 특징에 맞춘 작품들이 생겨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털 고객 확보를 위해 무료 웹툰 서비스를 개시하며 급속히 보급되었다. 이용자를 오랜 시간 사이트에 체류시킬 수 있는 목표가 달성되면서 서비스를 일부 유료화하게 된다. 웹툰이 문화산업의 한 장르로서 본격적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웹툰 작가들의 작품을 관리해주는 에이전시도 탄생했다. 웹툰 분석 서비스 기업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한국에는 37개 플랫폼이 있으며 총 9,922명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만화평론가 박인하 씨는 웹툰의 인기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960년대부터 어린이들 사이에 만화가 유행했고 1980년대에는 성인용 만화 잡지가 창간되는 등 만화를 읽는 성인도 늘어났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코믹 시장이 성장하고 일본 만화의 정식 수입 해금으로 만화가 청소년 문화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성인 만화의 제약, 1990년대 후반 광대역망의 보급과 온라인 게임의 대두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화 문화는 다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한국 만화계가 2010년 이후 웹툰을 통해 다시 기세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시작된 웹툰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판과 달리 독자와 작가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기를 끈 한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피코마 웹툰이 원작이다. 2016년 무료 공개되다가 2018년 완결된 직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유료 서비스로 방송된 이태원 클라스는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한 초베스트셀러다. 드라마로도 리메이크 됐는데 원작을 충실히 재현하고자 원작자가 직접 각본을 맡았고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등장인물은 외모와 표정까지 마치 만화와 같았다.
이외에도 웹툰 원작 드라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다. 영화와 드라마가 웹툰 작품을 원작으로 즐겨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009년 일본 만화 원작 꽃보다 남자가 아시아에서 데이트를 치면서 한국 드라마계에 일본 만화 원작 열풍이 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강점인 일본 만화는 이른바 한국 드라마의 아이디어 뱅크였습니다. 하지만 판권을 가진 일본 대형 출판사의 폐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장벽이 됐죠. 일본 출판사들은 영어가 아닌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창구로 시나리오를 매번 체크하도록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고, 규모가 작은 드라마 제작사는 상담조차 받지 못하는 문전박대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는 일본 만화를 대신해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삼게 된 겁니다. 한국 웹툰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등 부가산업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제 웹툰은 최고의 수출 상품이 됐다. 만화 종주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까지 진출해 세계 젊은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뿐 아니라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의 소스를 제공하는 매우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된 것이다. 일본 만화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예술이고 디지털로 그려진 것이라도 인쇄해 서적으로 만들거나 그림으로 꾸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웹툰은 화면을 스크롤해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그게 새로운 콘텐츠 형태이고 디지털 아트 중 하나라면 그렇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만화와는 다른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향후 양자가 융합해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내용이다. 웹툰은 단순히 대중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소비하기 좋은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보다 더 인기 있는 작품들이 만화로 그려지는지 웹툰으로 발표되는지 등의 이야기는 동렬로 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일본이나 한국이나 만화를 매우 좋아하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하늘의 별만큼 많은 콘텐츠들은 내용도 품질도 그저 그렇다. 만화라기보다 대사가 붙은 화집 같은 것도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올 컬러 세로 읽기 웹툰의 인기 작품은 확실히 한국이 자랑하는 독자 문화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들이 재미있는지는 개개인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웹 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일본에서도 일체 종이에 의존하지 않고 만화를 그리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세로 읽기에 특화된 일본인 작가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일본의 신규 설립 스튜디오에도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과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업계가 건전한 증거이므로 앞으로도 제작자가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 세상에 내놓고 크게 경쟁했으면 좋겠다. 정말 한국 웹툰을 읽어본 사람은 맹추격 같은 건 느끼지 못할 것 같다. 피코마나 라인 만화 모두 한국에서 최고라는 만화들이 게재되어 있지만 어느 작품이나 처음 도입은 좋아도 중반 이후의 전개가 허술하다. 원래 연재 초부터 스토리의 종결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 전개라고나 할까. 자극적인 전개도 많아 작가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인 것 같아서 읽는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된다고? 라며 놀란다. 그게 계속되면 휘둘려 피곤해진다. 결국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긴다. 아마 한국 만화가에는 솜씨 좋은 편집자가 따라붙지 않는 것 같다. 그림은 아름답게 그릴 수 있고 어지간한 스토리 전개는 할 수 있으니 일본 편집자가 맡으면 아마 대작이 나올 것이다. 만약 한국인이 일본 점프나 리본 같은 메이저 잡지에 데뷔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맹추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돌쇠 한마디. 무섭게 추격하는 분야임에 틀림없지만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겠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신세계를 열며 단숨에 장악할 또 하나의 장르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